또 80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80이 됐네? 너네 거 이번 좀 어려웠는데. 일단 그렇대. 나중에 나오면 얘기해줘. 100원 수투 나왔네? 이거요? 응.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다, 그치? 네. 그 쭉 보내도 표 나온다. 나중에 좀. 그 30명이라는 게 수투지? 90점 넘는데 30명이라는 게. 21명? 네. 21명밖에 안 돼. 21명? 그러면 너한테 다행이야. 29명. 근데 30명 맞잖아. 그래요. 그치, 사람 39명. 29명. 야씨. 인천여고 시험 들어오면 또 목표를 들어가는 학생보다 훨씬 높아요. 그럴 것 같아. 인천여고 90점 넘는 애 있어? 있긴 있어? 몇 명이야? 어느 반에 한 명 있어? 나만 모르겠어. 알겠어. 네, 기말고사는 열심히 해봅시다. 다 준비 잘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은 보충을 안 하고요. 수능이 끝나면은 보충을 좀 할게요. 11월 13일이 수능이니까 보충을 좀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시간 남는 데 과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과목에 따로 보충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한번 맞춰보시고 합시다. 이말 시간 가야지. 오늘 벌써부터 피곤해. 보충해야지. 이번에 점수 넘어야지. 자, 일단은 그때 수업도 다시 할 거고요. 지인이는 한번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인이도 이거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 그때 수가 또 시험감이 들어가거든요. 네. 연세호가 약간 머리를 쓴 거죠. 그때 수 2번 내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694번부터 진행할 건데, 지인아 다 풀려있으면 그냥 내가 하나 새 걸로 프린트를 해줄까? 그게 낫겠지, 그치? 너 식당을 줘봐. 잠깐만. 선생님, 그대로. 그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29명? 기말고사 잘 보면 되겠다, 대본은. 29명. 그거 안 하는 자? 우리 반에서 수트 성적 너가 꼴등이야. 진짜. 3번.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알았어. 어쨌든 3번 틀렸다고? 잘했어. 꼴등이라. 너무 커요. 4.1인가? 4점 몇 점이야? 4.2. 4.2점? 그거 맞으면은 되게 그냥 꼴등은 아니지. 그게 그냥 다음번에 기말 때 많이 역전해봐. 기말 때 어렵게 내겠지. 기말 때도 쉽게 내진 않을 거 아니야. 수 선생님이 멍청이도 아니고. 이번에 왜 이렇게 쉽게 냈대? 말고 수능은 되게 어떻게 내요? 어렵게 안 냈어? 쌤은 좀 말하나요? 요새 추세에 아니야. 아니면 어렵게 낸다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보지. 자기 신경 안 써가지고. 학교생은 거짓말 안 쓰겠지. 네, 어쨌든 중간고사는 끝났고 기말고사 때 잘해서 등급을 좀 잘 보전해 봅시다. 잘 잡고. 네. 그렇게 해보고 3학년도 있고 수능도 있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는 아니고 좀 남았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네, 복사 끝나면은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 전에 그러면 그때 급소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 얘기합시다. 네, 증가감소, 그때 급소, 뭐 이런 거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만 얘기해볼게요. 앞에 좀 필기 한번 잠깐 할게요. 일단은 증가감소 먼저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어떤 수업 내용적인 거 말고요. 내용적인 거 말고 제가 시험 실전에 필요한 식으로 이번 설명할게요. 이미 내용적인 이번 설명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했으니까 보면은 일단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얘가 영도가 크거나 같네를 바로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제일 먼저 증가 혹은 감소라는 멘트가 나오면 얘를 봐야 돼요. 얘를. 증가나 감소 멘트가 나오면 프라임을 봐야 돼요. 프라임에 뭘 봐요? 희성아 뭘 봐? 프라임에? 도를 봐야 돼요.
증가하니 감소하니 뭐 어느 구간에서 뭐 증가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프라임의 구호를 봐야 되는데 이거 말로 쓰시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f 프라임의 구호를 봐야 됨 이렇게 말로 쓰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프라임의 구호를 보는 건 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려면은 fx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으면 이 위에 걸로 풀고 싶으면 위에 걸로 이걸로 풀고 싶으면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 숫자에서 딱 하나밖에 거의 없습니다. 다항 함수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뭐 3차 함수 fx가 아니면 4차 함수 fx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아이가 뭐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싶대 그러면은 바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항함수일 때고 다항함수가 아닐 때 3, 4차 뭐 1, 2, 3, 4차 함수가 아닐 때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진짜로 프라임의 구호를 보는 게 맞아요. 그냥 구 그냥 플러스냐면 증가가 맞아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어떤 차이냐? 좀 이따가 문제 풀 때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어떤 차이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쌤 얘도 0 이상이면 그 양수인 거고 증가인데 왜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나요? 라고 하면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다항수 아닐 때는 구호를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 AND 또 하나 더 할게. 실제 증가 함수의 정의는요, 또 정의 아니에요. 증가 함수의 정의는 프라임과는 상관이 또 없어요. 네, x1이 x2보다 크다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게 성립할 때가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좀 약간 복잡하죠? 그렇죠? 원래 이거 설명할 때는 얘부터 시작하거든요. 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가는데 제가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와서 적어놓은 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감소는 다 반대겠죠. 감소는 다 반대일 건데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약간 이래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아이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다항함수인데 증가하는데 그러면 들모 있어야 돼. 들모 있으면서 프라임이 0 이상인 걸 구하면 돼. 를 왜 저렇게 해야 되냐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는요,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 잠깐 0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함수 어때요? 점점 올라가죠? 값이 이상향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증가한단 말이에요, 증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자, 이 친구의 프라임 값들을 비교해 보니까, 뭐 플러스 10, 플러스 3, 플러스 1, 뭐 0, 1, 뭐 3, 10 이렇게 막 가니까 다 양수가 같고 0도 하나씩 껴있어요. 0도 껴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런 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생기는 거 없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얘 증가하네? 라고 해서 얘를 토대로 그러면은 얘도 이거잖아. 봐봐. 얘도 f'x가 0 이상이 맞거든요. 모든 프라임 값이 뭐 10, 뭐 3, 뭐 1, 0, 뭐 0, 0, 뭐 1, 뭐 3, 10 다 0이거든요. 0 이상이거든요. 이 친구도 프라임 값은 다 0 이상이 맞는데 문제는 얘는 증가한다고 말하지 않죠. 얘는 증가가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항함수일 때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다항함수가 아닐 때는 증가함수에다가 얘를 쓰지 못해요. 왜 못 쓴다고요? 자, 이 구간은 증가하지 않거든요.
상수함수잖아요. 그쵸? 상수함수잖아요. 아니 쌤 이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죠? 하면은 증가함수의 정의를 봅시다. 증가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역 하나가 다른 정의역보다 크면 그 녀석의 치역도 다른 녀석의 치역보다 커야 돼.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같은 거 아니고.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이 정의역과 이 정의역을 봅시다. 얘가 더 큰 값이죠? 예를 들어 얘가 뭐 x는 1이면 얘는 x는 뭐 3 이러겠죠? 그쵸? 얘가 더 큰데 y 값은 어때요? 둘이? 같네요? 얘가 더 크지 않네요? 그쵸? 아니 정의역이 더 크면 y 값도 커야 된대요. 근데 y 값이 더 크지 않네요? 네, 이런 증가함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럼 얘는요? 아니 쌤 얘도 기울기가 0인데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인데 얘는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무조건 y 값이 큰가요? 커. 봐봐, 이 점보다 이 점의 y가 좀 더 크잖아. 그치? 이 점보다 이 왼쪽에 있는 애가 y가 더 작잖아. 그럼 증가함수가 맞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별거 아니고 그냥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간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수트를 보면서 내가 좀 많은 걸 느꼈거든요. 직접 보강할 때 좀 많은 걸 느끼기도 했고 그래도 본인 얘기하는 줄은 알고 있네요. 그러진 않게. 네. 자, 들어오세요. 성능 받아야 돼. 이번에 수정 받아서 그랬는데 저기 희성이가 이거 2개 좀 받았어. 저거 수정이가 해주자. 저거 냅두자. 저건 냅두는 게 낫지. 냅둬. 됐어요.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정의는 진짜 정의는 이게 맞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애의 y값이 무조건 더 크면 돼. 같은 거 안 돼. 크면 돼. 근데 이게 다함수는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4차 함수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봐봐. 다함수는 이런 구간이 없어. 이런 상수함수 구간이 없어. 모든 다함수는. 그러다 보니까 다함수가 증가해? 그러면 무조건 얘로 풀면 된다는 거야. 근데 다함수가 아닌 애들이 증가해를 가지고 풀 때는 이걸로 풀 수가 없어. 왜? 이 등호 있잖아. 등호를 뗄 수가 없어.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애들 때문에. 프라임이 0인 게 있음에도 증가하지 않잖아. 그치? 0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네. 이런 걸 좀 약간 구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함수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이런 함수 봅시다. 이렇게 뾰족 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 칠게요. 얘는 다함수가 아니에요. 다함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뾰족한 거 없습니다. 네, 모든 다함수는 그냥 부드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그러면 쌤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나요? 물어보면 증가 맞아요. 왜요?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해보면 양수거든요. 양수니까요. 증가합니다. 네. 이 구간에서 감소하나요? 네, 감소합니다. 기울기 구해보면 음수거든요. 순간변을 구해보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결국 뭐가 결정한다? 프라임의 부호가 결정할 건데 그 특정 점에서의 프라임 부호가 결정할 거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요. 그때부터 좀 얘기할게요. 극값에 대한 정의를 시험 문제 낼 만한 학교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수스코고 인천여고밖에 없어요. 극값의 정의가 사실 극값도 처음부터 할게요. 거꾸로 좀 해볼게요. 거꾸로 하기도 좀 힘드네. 자, 극값이란 무엇이냐? 극값이란 사실 f'x가 0인 부분 네, 이라고 외우면 쉽긴 하죠. 그쵸? 이것도 언제예요? 이것도 당연히 다함수일 때만 가능하죠. 미분 가능한 다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이때만 성립해요. 그리고 이것도 확실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기게 보세요. 이거 극값이에요? 극값 아니에요. 프라임이 0인데도 극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라임이 0인 애들
얘들 중에서 이 부분 중에서 나오는 거죠. 그 값이. 그렇죠. 근데 그 값의 원래 정의는 그럼 뭐냐? 그 값을 원래 정의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얘는 그 값이 아니죠.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은 방향함수에서 프라임이 0인데 이 프라임 기준으로 이 프라임 0값 기준으로 프라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자, 여기는 프라임이 양수겠죠. 증가할까? 여기는 음수겠죠? 그쵸? 네, 여기는 0이고요. 그쵸?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극대가 나오는 거고요. 양에서 음수야. 여기는요, 왼쪽이 감소니까 프라임 값들이 음수겠죠? 여기는 증가하니까 프라임 값들이 양수겠죠? 얘는 프라임이 0이고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때 그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 값의 정의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때냐? 아닙니다. 네, 그 값의 정의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때가 아니에요. 네, 까먹었어? 네,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그럼 그 값의 정의는 프라임이 0이면서 프라임 값이 0이 나오면서 그럼 좌우가 바뀌는 곳이다가 정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볼게요. 얘도 그 값이거든요. 얘는 그 값인데 좌우 부호가 바뀌는 거 맞아요. 증가하다가 양수, 프라임이 양수, 감소하니까 음수죠. 바뀌는데 얘 0이 아니죠. 얘는 프라임 값이 없죠. 0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중요하다 했어요. 어차피 킬러 문제 같은 데에서 이런 게 중요해서 이제 점수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냅다 푸는 이 마플 시너지에 있는 그냥 노멀 같은 문제들은 사실 이 정도 잘하면은 인천여고 기준 50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이제 70, 80이 나오려면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예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대공부는 사실 마플 시너지 노멀만 해도 90점 나오겠다, 그렇지? 너가 꼴등이라는 얘기는 현우가 너보다 잘 봤다는 얘기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볼게요. 오늘 안 나온 주영은 씨가 이제 그랬다는 거죠. 한주가, 네. 한주가 진짜 정신 차려야죠. 네, 들어보세요. 그 값의 정의는 사실 증가하냐, 감소하냐, 부호가 바뀌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값의 정의는 이래야 돼요. 여기가 증가하고요. 여기도 증가하는데 이런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이게 그 값이에요. 네, 이거 그 값이에요. 그 값. 야 왼쪽 기울기 양수잖아. 오른쪽 기울기 양수잖아. 근데 이거 그 값이에요. 그 값의 정의는 뭐냐? 내가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이렇게 구간을 잡았을 때 진짜 정의는 랜덤으로 나 여기서부터 여기 잠깐 그래프 좀 볼래 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잡았거든요. 열린 구간을 잡는 거죠.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노란색 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있니? 그러면 네, 있습니다. 가장 크죠. 이 가장 크다는 타이틀을 한 번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걔가 그 값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아니 쌤 제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 얘는 그 값이 안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난리냐. 이렇게 넓게 잡으면 얘는 제일 큰 값이 아닌데요. 맞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랜덤으로 잡다가 한 번이라도 큰 값이 나오면 한 번이라도 최대값이라고 딱 이름이 지어지면 그러면 그 값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한 번이라도 and 유일해야 돼요. 혼자서 유일하게 최대값이어야 돼요. 제가 성현이가 좀 똘똘하게 잘 물어봤는데 상수함수는 모든 값이 그 값이냐? 내가 예를 들어 열린 구간 잡았을 때 그럼 이 값은 최대이자 최소가 맞거든요. 상수함수니까 그 값이 맞냐? 물어봤는데 그 값 아닙니다. 유일해야 돼요. 유일하지 않잖아요.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많잖아요. 그렇죠? 최소값도 많은 거고 네,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값의 정의는 저게 맞는데 왜 자꾸 좌우 부호를 확인하느냐? 왜 자꾸 확인하냐면 자 우리가 되게 어떤 함수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되게 어떤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냐면
즉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풀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봐봐, 이게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얘기야. 10, 9, 8, 7, 6, 5, 4, 3, 2, 1, 0. 그 다음에 마일, 마삼,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얘 봐봐. 얘는 기울기 2였다가 저기 마이너스 2 하고 뚝 떨어지지. 얘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미분 가능한 애들은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부드럽게 기울기들이 짜라라 연속적으로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봐. 기울기의 값이 연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양수였다가 음수로 변하려면 결국 0을 거쳐야지. 그치? 그 0을 거칠 때가 그 값이 됐고 마침 부호가 바뀌게 된 거야. 마침. 두 번째로 봐봐. 아까 말했지. 우리가 대부분 하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과함수 혹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보는 함수는 연속함수란 말이야. 연속함수 역시 얘처럼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함수 역시 어쩔 수 없이 최대값 타이틀을 가지려면은 올라가다가 꺾여야 돼. 그래야 최대를 가질 수 있어. 봐봐, 연속적인 그림을 막 그릴 건데 최대를 갖고 싶으면은 정점 찍었다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정점을 찍는다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 떨어지는 건 내려가는 거잖아. 기울기의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야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극값 문제는 그 값으로부터 좌우의 프라임의 기울기가 바뀌지. 대부분은 그렇지. 연속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함수들이 배우는 문제에 나오는 함수들이. 근데 만약에 불연속 함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울기 부호가 하등 쓸모가 없다 이거지. 근데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낼 학교가 있을까 싶으면 아까 말한 인천여고 포스코고 정도예요. 솔직히 대공고생들은 기대가 안 돼. 대공고생 중에 극값 정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 극값 뭔지. 정의가 뭐예요? 물어봐. 신기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거 좀 신기하게 설명. 그것저것 그것은 못 들었는데 그냥 뭐 연속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좀 많이 다르게 설명하셔가지고 다르게 설명했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난 정의대로 설명했는데. 일단 알아서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잠깐 설명해 봤고요. 워밍업으로 했는데 좀 더 머리가 아파지셨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694번부터 제가 대표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대표 문제 풀어드리는 거와 상관없이 숙제 나가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렇죠? 오히려 앞에 계속 문제가 아니구나. 뒤에가 더 두껍네. 네. 문제가 더 많겠네요. 가보겠습니다. fx가 구간 닫힌 구간이네요. 이 사이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미분 가능할 때 프라임이 양수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를 증명하고 싶대요. 자, 들어보세요. 이 문제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하면서 모든 기울기가 모든 프라임 값이 양수라면 얘는 증가함수니? 라고 물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읽어볼 건데, 자, 하여튼 이미 두 수를 x1, x2로 하겠대요. x1, x2라고 잡았을 때 가정리에 의거해서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은 f'C다 라고 했대요. 이건 평균값 정의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어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값이 있냐를 물어보는 건 이제 평균값 정의죠. 미안. 연속에다가 미분도 가능하다 했네.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값이 성립하지. 나 들어봤어가 아니죠. 미분 가능은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이게 마음속에 담아져 있어야죠. 그렇죠? 네,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하늘이 저쪽은 나도 평균값 정리가 성립해. 이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뒤에 밑에 걸 안 봐도 풀 수 있겠는 게 아까 말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 했어요? 증가함수의 정의는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이쪽이 정의역이 크대요. 이 값이 정의역 값이 더 크대요. 어떤 정의역 값이 더 큰 애가 있으면 이 아이의 치역이
이 아이의 치역이 이 친구의 치역보다 무조건 커. 이러면 증가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미분간은 뭐 프라임이 0도 같은 거 이런 거 뭐 알바 아니고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야. 난 이것만 써도 끝났어. 왜? 자, 일단 얘는 양수야. 왜냐면은 이 문제에서 어쨌든 어떠한 값의 프라임 값은 모조리 양수래. 이거 양수야. 그렇지? 봐봐. 그리고 봐봐. x1이 왼쪽이고 x2를 오른쪽으로 잡았을걸? 문제에서. 그렇지. 그럼 x2 빼기 x1도 양수일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잡은 게 얘가 크게 잡았으니까 이거 양수. 그리고 특정 값에서의 프라임과 모조리 양수래. 설정했잖아. 그럼 봐봐. 야, 얘도 양수야. 이거 부호가 뭐겠어? 양수겠지. 얘 양수고 얘 양수면 얘가 양수여야지. 너 뭔 소리야? 아, fx2 빼기 fx1이 양수네? 그런 소리 아니야. 그럼 이거 쓱 넘기면 이거네? 그러네. x2가 더 클 때 그 친구의 치역이 더 크게 나오겠네. 증명 끝.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 봐도. 일단 볼까요? 일단 뭐 친절하게 넘겼네요. 알았어. 이거 넘길게. 이거 넘겨서 이렇게 넘겼고. 그 다음에 f'는 양수죠. 문제에서 모든 f' 값이 양수라 했으니까. 그리고 x2 빼기 x1도 양수죠. 그렇죠? x2를 더 크다고 잡았으니까. 그러므로 x2 빼기 x1도 양수다. 자, 즉 그래서 fx1이 fx2보다 작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라. 부등호를 써놓으라는 거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유형 1번 있죠. 증가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 있죠. 그렇죠? 얘가 이제 킬러 문제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입장이 킬러 문제. 수능 입장에서는 준킬러 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쉬사 정도 되는 문제에 나오는 거죠. 네. 어려운 사점에서는 안 나오죠. 이거 쉬운 개념이니까. 네, 해보시면 되겠고, 700번은 확실히 약간 지루한 문제예요. 700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694번 같은 걸 대충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694번 같은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풀고 있네. 좀 아쉽네요.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실 때요. 문제 볼게요. 보세요. 무슨 함수예요? 무슨 함수예요? 다함수죠. 3차함수 다함수. 다함수가 증가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f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맞아요. 다함수가 증가하려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함수일 때만 무조건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프를 자꾸 그려야 돼요. 3차 함수 3차 함수 그림 세 가지 중에서 아, 얘네들이구나.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고3쯤 돼서 이제 안 그려도 될 때가 올 건데, 그렇죠. 세 가지 중에 얘네 둘이구나. 응? 잠깐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뭐라고? 문제를 풀 건데 증가, 감소 이런 멘트가 나왔어? 증가나 감소 멘트가 나왔어? 그럼 이거 무조건 프라임으로 푸는 문제란 말이야. 진짜 무조건 프라임으로 푸는 문제인데, 또 봐봐. 얘네들의 프라임 봐봐. 3차 함수 그림 3개인데 얘네들의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냐? 이 친구 프라임은 두 근을 가질 거야. 이 친구는 한 근을 가질 거야. 이 친구는 근을 안 가질 거야. 이런 그림이잖아. 그렇지? 프라임이. 그러니까 나 이 두 개를 구하면 되겠구나. 얘 미분해보니까 2차 함수 나왔는데 이건데, 자, 이 2차 함수가 어때야 돼? 다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어때야 돼?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쵸? 얘네 둘 다 판별식이 0보다 0이랑 같다, 0보다 작다니까요. 그쵸? 쉽죠? 그쵸? 네, 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프라임이
구호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714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좀 문제를 풀긴 할 겁니다. 714번은 그럼 어떻게 풀까? 네, 일단은 이거 풀는데 니네가 푸셔야 돼요. 알았죠? 제가 풀어준 게 아닙니다. 다 푸세요. 자,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k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가 구간이니까 1부터 4 사이에서 증가하고 싶대요. 그럼 부탁인데 그림을 그리세요. 예.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3차 함수지. 이거 먼저 1번 3차 함수네, 다음 함수네. 증가하려면 프라임이 0 이상이어야 될 텐데 잠깐만 그렇게 풀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리자.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세 종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주세요. 3차 함수니까 셋 중 하나죠. 3차 함수 4차 함수는 그림이 4개죠. 보세요. 이 셋 중에서 잠깐만 증가하는 즉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거든요. 나머지는 올라가는 게 없죠. 탈락입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 친구의 힘을 찾았고 문제는 무엇으로 푼다? 프라임으로 풀 거예요. 이 아이의 프라임을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프라임이 근을 갖는 이런 2차 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가 양수면 되겠구나. 여기가 양수잖아요. 누가 봐도. 이 1부터 4가 여긴가 보다. 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좀 제대로 읽어야 돼. 열린 구간에서 증가하기 위한? 그러면 사실 봐봐. 아니 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1이랑 4가 근일 수도 있지만 쌤 제가 보니까 1하고 4가 어쨌든 이 양수인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만 해도 1부터 4 사이는 어차피 증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볼 때 야, 이 3차 함수가 1부터 4 사이여서 증가해 라고 했을 때 1부터 4 증가하는 범위가 1부터 4보다 커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1과 4 사이가 1부터 4가 이 증가하는 범위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문제를 풀 때. 안타깝다 정연아. 진짜 쉬운 건데.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쉬워도 졸린 거야? 오, 네. 잘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한, 어쨌든 제가 프라임으로 푼다 했잖아요. 미분한 이 친구가 1과 4 사이에서 양수이면 되겠다 라고 풀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푸는 방법은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아까는 판별식으로 풀었죠. 그렇죠? 어떨 때는 봐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2차 함수의 근의 위치예요. 두 근이 1, 봐봐. 두 근이 1보다 작거나 4보다 컸으면 좋겠어만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근의 위치면 판대함을 쓸 수도 있어요. 2차 함수 근의 위치 판대함을 까먹으셨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입니다. 이 그림 봐봐. 판별식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두 근이 있어야 돼. 대칭축은 어디 있어야 돼?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이래도 상관없어. 둘 다 양수잖아. 대칭축은 무의미하죠. 모르죠. 대칭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함수값은 1 넣을 때 양수, 4 넣을 때 양수. 이 판대함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건데, 저는 이 문제 이렇게 안 풀 거예요. 판대함으로 안 풀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 많이 푼 센스죠. 보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봐. 야, 진짜 중요한 거야. 상수항이 이제 미지수로 나오면, 이건 좀 지워봐봐. 왜? K만큼 올리거나 내리면 되잖아. K만큼 올리거나 내리면 되잖아. 내 입맛에 맞게. 창문 열어보니까 이거 말이 보이네. 어쨌든 봐봐. 그럼 난 얘만 그려볼게.
잘 들어봐. 이 녀석을 k만큼 내가 올리거나 내릴 건데, 그래서 1이랑 4를 이 윗봉우리에 포함시키고 싶어. 올리거나 내려서. 그럼 세영아, 얘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1과 4가 이 윗봉우리에 포함되려면? 올려야 돼. 그쵸, 올려야지. 어디까지 올리면 되냐면 보니까 1은 이미 포함돼 있어. 1은 계속 포함될 거야. 어디까지 올리면 돼? 4가 포함될 때까지 올리면 되겠어. 그치? 그럼 이 문제 봐봐. 아, 4가 근이 될 때까지 올리면 된다? 라는 건 여기 더하기 k인 이 친구가 k만큼 올렸을 때 4가 근이 된다는 건 여기에 4 집어넣으면 되겠네? 어디가 2예요? 어디가 2야? 아, 그럼 마이너스 2예요? 아씨. 네, 그럼 마이너스 2. 쏘리.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도 올리는 건 맞아. 영화 볼게요. 자, 영화 마이너스 2하고 0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1하고 4가 포함되려면 한 차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만 올리면 1은 이미 포함돼요. 엄청 많이 올려서 4까지 포함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야 이제 1은 자동 포함되어 있고 4도 포함이 되겠죠. 그쵸? 아, 그럼 결국 마지노선이 경계선이 어디예요? 4가 근이 될 때. 4 집어넣어서 근되는 거 찾아볼게요. 4를 넣으면 8, 48, 24, 72군요. 그러니까 K가 72일 때가 딱 4가 근이 들어와요. 보세요. 72보다 더 많이 올리면 당연히 4도 이제 포함되겠죠. 72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판별식 말고요. 아니면은 판대함 말고요. 다 근의 위치 문제인데 판대함도 아니고 판별식도 아니고 이 문제는 맨 뒤에 K가 있으니까 K 없애고 나서 왜 이 K는 올렸다 내렸다 정도일 뿐이니까 그림은 모양은 똑같은데 K를 없애고 저 친구를 올리고 내리고 해보자. 이런 것부터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기말고사 직전 공항할 때 수정이 세영이를 보고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뭐 그럼 멘탈 한 번 더 굳어지는 거죠 내가. 네, 그쵸. 네, 이런 거 따라 해줘야 돼요. 눈을 좀 다 뜨고 얘기해야죠. 네, 앞만 뜨고 얘기하면 어떡해. 다 뜨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한 문제만 더 보실까 쉽시다. 네. 오랜만에 공부하는 거 지루하네요. 자, 717번 하긴 할게요. 717번. 비슷한 문제들은 좀 많이 할 거니까. 혹시나 717번. 1부터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래요. fx. 다음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법.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은 0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1과 5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얘만의 왕국인 거죠. 1부터 5 사이면. 이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하대요. 네. 다항수거나 쌍함수 돼요. 이 사이에서 어쨌든 다항수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갖는데 미분 가능한 애가 극값을 갖는데 뭐라고? 프라임값 0이라고 그러죠. 왜? 스무스하게 기울기 부호가 박혀야 돼요. 스무스하게. 그렇죠? 미분 가능은 그래야 되니까. 자, 니은 번 1부터 5 사이에서 fx 연속이다? 당연하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네,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할 수가 없죠. 3과 4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프라임이 양수래요. 뭔 소리예요? 3과 4 사이에서 증가한대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인가 봐요. 3이랑 4 사이에서 증가한가 봐요. 그러면 fx는 2분의 증가한다. 맞아요. 왜요? 미분 가능은 네, 프라임의 부호로 다 증가함을 알 수 있어요. 네. 프라임 부호가 양수면 거기서 무조건 증가합니다. 미분 가능이 아니라 모든 함수가 돼. 모든 함수가. 자, 넘어갈게요. 자, 구간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하여 프라임이 0이면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야,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프라임 값이 0이면 그 값을 가져? 물어보는 거죠. 그 값 가져? 미분 가능한 함수가 프라임이 0이야.
순간 기울기가 0이야. 그럼 그 값을 가져. 아니야? 어떤 경우가 있어? 아, 그죠. 가다가 멈추는 구간도 있을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좀 그림이 좀 그렇네요. 이게 멈췄다 올라가면은 기울기가 0이어도 그 값은 안 가질 수 있죠.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프라임 0이 그 값은 아닌 거죠. 틀렸네요. 이럴 거 꽂아주죠. 네. 답이 없어? 3번 이때 뭐 하는 거였죠? 저는 이 딴곳에서 깜빡했어. 상상센터. 알겠습니다. 예, 잠깐 쉬고요. 725번부터는 그래프 좀 많이 그리게 됐네요. 한번 쉬죠. 예,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다음 문제부터 합시다. 이렇게 말이 울리지 근데? 더 졸리게 생겼네.